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달리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미증시 이쪽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연 국내 증시가 바닥을 이번 주 어디서 만드느냐 이 부분이 여전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국내 증시부터 바로 보도록 하죠. 전일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은 사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기 힘든 그런 구조였는데, 지수 자체가 1%의 강세를 띠면서 2100포인트에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거래대금 자체가 8조 7,500억으로 거래대금이 여전히 많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외인들 같은 경우가 7,700억이라는 매도를 쏟아냈는데, 이 부분을 기관에서는 약 1,100억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기관에서는 방어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그럼 이 대규모의 외국인 매도를 누가 소화를 했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소화를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고객 예탁금이 증가가 된 부분이 작년과 달리 1월달과 2월달부터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증시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 물량을 소화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시장에서 약간 모래성이라는 제 표현을 썼었는데, 상당히 견조한 모래성이 가끔씩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선물 지수를 보게 되면 선물에서도 마찬가지로 1.2%라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외인들이 3,200계약을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시장에서 선물 지수가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가거나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물 시장에서의 강세란 부분이 선물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다 되고요. 외인들은 3,200계약을 매도하면서 이제 23,000계약까지 누적 매도가 확대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폭이 훨씬 더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우선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 이 부분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역시 확연하게 강세를 띄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가 거래대금은 6조였지만 2.76%라는 급등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해외 증시를 보도록 하죠.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이제 중국 증시가 장중에는 3% 가까운 급락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중국에서의 양해가 연기되었다 이 부분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양책을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를 할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유효하다가 되고, 어느 정도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정도의 성격을 나타냈다는데, 결과적으로 또 저가 배수가 유입이 되면서 결국 0.6% 정도 하락한 3,000포인트를 지켜내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된 거는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급락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문제가 된 거는 그동안 너무나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 결국은 차익 실현의 빌미가 코로나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부분이 급락을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된 건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 향후 미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순수 차익 실현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이 나타나면서 밸류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그동안 미증시가 워낙에 상대적으로 강세했던 부분과, 그리고 미증시의 강세 자체를 일부 대형 기술 IT 쪽에서가 끌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조정을 받는 중심이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원유 서비스 같은 이제 유가가 이제 다시가 50% 살짝 하회했다는 부분에서가 전체적인 하락의 중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증시의 조정이라는 부분이 과연 국내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우선은 미국의 S&P 500 선물 지수를 500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500 지수를 보게 되면은 사실 그동안 미증시는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글로벌 증시에서 유일하게 신고가를 계속해서 유럽 증시도 같이 따라가긴 했지만 아시아 증시와 달리 계속해서 강세가 띄어졌었고, 중국에서의 코로나19가 발생되었을 때도 오히려 잠깐 한번 조정을 받았었지만 그 이후에는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진 형태에서 미국에서의 성장주 그리고 미국에서의 경기가 여전히 좋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자금이 쏠리는 과정이 추가적인 강세를 이끌었다 그런다. 결국 이제 나중에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지 않고 결국 완화되는 그런 흐름을 본다면, 미국으로 쏠렸던 자금은 당연히 일부 출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외적으로도
올해 시장에서 원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모멘텀 자체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이 훨씬 더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나중에 해소가 된다면 미증시보다 당연히 밸류적인 부분이라든지 대규모의 경기 부양이 가능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모멘텀 더 받을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시인데 결국 이제 미증시가 최소 S&P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밸류 부담을 생각했을 때는 6에서 7%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된다. 어제까지 이제 오늘까지 조정을 강하게 받으면서 7.62%라는 조정을 현재는 나타낸 그런 상태입니다. 이 가격대가 실제로는 이제 작년 미국에서 이제 바닥을 만들고 강하게 한번 움직였을 때의 상승폭의 50% 정도의 조정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조정을 받았던 자리대가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행히 미국의 소폭이나마 달리 자, 잠깐 이제 오디오 상태가 좀 고르지 않다 보니까 중간에 잠깐 다른 화면에 나갔는데 시간이 바쁜데 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지 라인 때 우선은 만들었다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 아주 강하게 바로 다이렉트로 나올 수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든 다음에 살짝의 반등 그리고 바닥 다지기까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추가적인 조정폭은 약 2~3%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변동성 지수로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의 공포지수라고는 변동성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금뜨기 나오면서 30이라는 수치선을 장중에 넘겼다가 그러고 나서 27.8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30이라는 자리대를 넘어갔던 시기를 한 번씩 보게 되면은 이제 앞전에 2018년도 초 이때가 중국이라든지 글로벌 증시 그리고 미증시도 거의 20% 가까운 급락이 나타났던 그 시기였었는데 이때가 이제 한번 강하게 한번 올라갔다가 윗꼬리에 달고 내려왔던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가 미중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급락이 떨어졌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올라왔다 하더라도 시기상으로 볼 때는 거의 뭐 모멘텀이 한 번씩 악재성이 나타났다 이렇게 된다. 이제 이때 당시가 가장 문제됐던 거는 이제 글로벌 불확실성 자체가 문제됐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나 높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 지수도 고가 라인대를 거의 만들어 간다 정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증시가 많이 빠졌다 부분을 너무 그렇게 크게 앞으로 하락장이 온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한번 보도록 하죠. 달러 인덱스가 꺾이는 과정이 소폭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으로 쏠렸던 자금이 결국 빠져나가는 과정이 나타난다가 되면서 이때는 달러화가 이제 강세였던 부분이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고 각국의 부양책이 나오게 될 경우는 오히려 미국보다는 신흥국 중심으로 자금이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의 중국 증시와 그리고 미 증시를 자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미국 증시 자체는 선진국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증시는 신흥국을 대표하는 증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무게추가 서서히 바뀌는 과정이 나타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지수도 한번 보도록 하죠. 저는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폭의 급락이 나타났다 되는데 물론 이제 국내를 비롯한 신흥국 지수가 전일 일부 반등이 나타났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이 제한적이었다 부분도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머징 마켓 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그냥 소폭 나왔다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미증시에서의 차익 실현의 관점인 것이지 추가적으로 글로벌 증시 전체를 끌고 내려간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머징 마켓 지수를 보게 되면 앞전에 바닥을 만들고 나서 그동안에 3당 상승을 보여줬고 A, B, C라는 마지막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하락은 역시 마지막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지수와 업종별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죠. 어저께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1%대의 강세를 보였고 코스닥의 급등이 나타났었는데 가장 강세를 대부분 다 반등이 나타났다 부분 똑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강세가 좀 더 지수보다 강했다 이렇게 된 쪽에 증권이라든지 산업재 쪽 그리고 서비스라든지 제약 그리고 이제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의류 면세점 이런 쪽에서가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 그다음 유틸리티 같은 경우 오히려 하락을 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동안 너무나 과다하게 낙폭이 떨어지면서 이제 자산 가치라든지 주가 수익 비율을 대비해서 너무나 저평가가 되어 있는 쪽이 오히려 반등을 강하게 했다 정도 되는 케이스였고 이제 IT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강세를 띄었다가 된다.
삼성전자의 강세는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잠깐 보게 되면 수급에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어제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삼성 SDI 같은 IT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의 매도를 했다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IT를 중심으로 한 성장주들 이쪽이 미증시와 연동해서 왔기 때문에 이쪽을 중심으로만 매도 차익이 나타난다 되고 그 외적인 쪽에서는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물량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한적인 물량이 나타났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로 매수는 대부분 코스닥에서 좀 더 많이 들어왔는데 코스닥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낙폭이 컸던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에서의 수급도 보게 되면 기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는 800억 정도 들어왔고 하이닉스 400억 정도였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약 1200억 정도 들어왔다 됩니다. 근데 하락이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상승했다는 부분은 결국 개인들의 매수가 지수를 받쳤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데 개인들이 시장에서 지금 증시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신용이 많은 종목도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종목에 대해서 최근 2달 동안에 2조 이상의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시장에서 국내 증시로 이제 국내 자체적인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한다면 나중에 이런 코로나19라든지 미증시의 급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면 국내 증시가 상승으로 전환될 때 상당히 탄력이 높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지수를 보게 되면 시장에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부분 똑같은데 이제 국내 증시가 저점을 어디서 잡아줄 거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2075포인트라는 가격대 전후에서 바로 반등이 나타나는 그 케이스였는데 이 자리 때는 전체 상승폭의 50%의 되돌림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본다면 현재 미증시라든지 국내 증시라든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들어졌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난다 할 경우는 2050포인트 전후 2045포인트가 PBR 0.8배라고 말씀드렸는데 밸류사에서는 그 정도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전처럼 너무나 2000포인트를 깬다 또는 1990포인트까지 떨어진다, 1950포인트까지 떨어진다 너무 극단적으로 더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장에서 이 구간대에서 바닥 만드는 과정은 비슷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시간이 없다 생각해서 빨리빨리 넘어오니까 시간이 조금 남는 것 같네요. 자, 투자 전략 하나씩 보게 되면 코스피 저점으로 예상된 구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2045포인트라는 라인 때는 PBR 0.8배 그리고 2075포인트라는 자리 때는 전체 상승폭의 50% 되돌림. 그래서 이 구간대가 바닥을 만들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책은 중국 양해가 3월 말로 연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양해에서 부양책을 발표할지 아니면 그 전에 발표를 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인데 그래도 부양책에 대한 기대치도 갖고 있고 국내 역시도 이제 부양책을 발표한다 이렇게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 우선은 내일 금통위에서 깜짝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환율이 많이 올라갔던 부분 그리고 시장에서 예대 마진이 떨어진다라는 은행주라든지 이런 금융주 이런 쪽에서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8일 금요일 날이 된다. 이때는 정부에서 종합 경기대책 패키지를 발표한다 이렇게 예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감세라든지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준다. 그 외적으로 소비 진자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패키지를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은 예전에 사스라든지 국내에서 메르스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발표했었던 경기 부양책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된다. 어느 정도 이 부분도 국내 증시에는 나쁠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인들의 매매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이라든지 개별주에 대해서도 매매 비중이 높지만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IT 대형에 대해서도 상당히 개인들의 매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인들이 물량을 크게 던질 수 있는 데는 사실 IT를 중심한 일부 성장주를 제외하고는 크게 많지가 않다 됩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매도 물량을 기관과 개인들이 얼마큼 소화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기관에서의 프로그램 매수 이 부분이 들어오냐도 중요한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기관에서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베이시스가 개선된다 이 부분인데 이렇게 되려면은 우선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 부분이 부족했는데 오늘 이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 외적인 쪽에 대해서는 수급이 오히려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관심과 업종은 똑같은데 이제 가치주라는 평가를 현재 받고 있는 데가 어디냐 이 부분은 가치주가 현재는 우리가 보통 자산 가치 또는 저가 수익 주가 수익 비율이 낮은 거로 얘기한다. 현재 퍼가 4에서 8배, 그 PBR이 0.3에서 0.5배 이런 가치주들이 자동차를 비롯한 금융이나 산업재 쪽에 있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작년 실적이 대부분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실적을 양호했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진 쪽은 대부분 가치주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막바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막바지 올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위축이 된 부분을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된다고 됐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항상 어렵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로서 활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